그 저기 책대 한번 혼자 나가 하고 수고 안 했었는데 그 지금 여기 유학 왔는데 어디 있을지도 몰라. 예. 말씀이 뭐 그렇다는 혹시 그 여학생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셨고요? 내가 너무 훈련을 안 했거든. 그래서 유학 왔는데 날 살렸는데 처음 만나고 내가 그다음 연락을 못했어. 아, 그러셨구나. 자, 이렇게 하고, 됐어. 너는 내 옆에 늘 물 대기하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장로님을 모시고 다시 가야 돼. 그러면 내 뒤쪽으로 오고.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그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라기보다는 네. 뉴트럴했었죠. 뭐요? 중립적에 두고 보자 하는 시기였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70년대부터 아니 금세 나타났어요. 65. 네. 방향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차로 올라가야 된다. 선생님 안녕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은 저 다 옮기실 건가요? 이제 저 내랑산을 가려고 그래요. 네네네. 수고 많이 하시오. 따로 집을 한번 찾아오시면 또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예. 팔려온 사니까 이게 뭐 66년, 7년 유학생 왔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타면 되나요? 네. 장로님 먼저 타시고. 이거는 가방에다가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또 한 대, 또 한 대. 재민아, 이리 와. 내 전화기를 한 대 더 찾아. 내 노란색 전화기. 그러면 네. 일로 와. 네가 이쪽으로 와. 와서 여기 아이패드 여기 없지? 여기 있는데 아이패드가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가서 끄면 되잖아. 아이패드 와이파이를 꺼. 내 거 돼 있고. 그리고 네 거를 네 저기 뭐지 칩을 재민아 네 칩 내놔. 아무래도 이 버라이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버라이즌을 내가 써? 버라이즌을 네가 써. 지금 이제 어디서 배가? 예, 글로 갈 겁니다. 그 43분 걸리네. 누르는 거 좀. 일단 오늘 것까지는 내가 쓰고 오늘 밤에 가서 주고 내가 너 버라이즌 찾아갖고 이모가 비밀번호 보여줄게. 누르는 걸 줘야지 내가 심을 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지 말고 심은 이따 저녁 때 받고 지금 일단 네 휴대폰을 버라이즌으로 연결하라고. 왜냐면 네 칩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셀룰러를 끄고 뒤가 보이니까 그리고 참 좋네. 버라이즌으로 연결하는데 버라이즌 집 비밀번호 이모가 입력해 줄게. 재민아
네 거 지금 배터리가 없다. 아까 저 사람이 지금 이광수라는 사람인데 이광수 씨 아니, 말고 또 지금 어떻게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지금 가는 데가요 네, 사저가 아니고 네. 테디 루스벨트 할아버지의 별장이에요. 아, 그 사람네 루스벨트 집안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은행가들이라고 부자. 아, 그 마나탄에서 살았는데 네. 티네이저 때 여기 와서 말 타고 항상 그러던 데래요. 그래서 아. 루스벨트가 그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승만을 만난 것도 아니네요. 모르죠. 여기서 만났어요. 네. 여기서 만난 건 만나자면 맞고. 여기야. 왜냐면 별장이지만, 왜냐면 그 옛날에는 뭐 바닷가니 뭐 와싱턴에 뭐 있고 그랬지만은 뭐 어떤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 같은데, 예? 왜냐면 이승만이가 8월달에 와서 만났거든. 1905년 8월달에 만났거든. 잠깐만요. 일단 중간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루즈벨트의 그 개인 할아버지. 집은 아니고 루즈벨트 할아버지의 별장이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10대 때 와서 많이 체류를 했었던 별장. 그런데 근데 여기가 대통령 이승만이 때 와서 만난 곳은 맞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루즈벨트의 여름 별장 같은 그런 성격이었고 거기에 와서 만났다라는 거죠. 예. 소리 들리세요? 계속 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루즈벨트를 만나러 가는 이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러 가느냐?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사람이 1901년부터 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 시기가 그 일본과 그러니까 카스라테프트 밀약도 그때 이루어지고요. 1904년에.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 그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독점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재벌을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승만이 찾아와서 이제 만났다. 그게 1905년 8월이다. 근데 1904년에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졌고, 카스라테프트 밀약은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라는 걸 합의하는 그런 밀약. 근데 그 테프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루즈벨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나 봐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루즈벨트는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테프트가 아니다. 루즈벨트의 허락을 받고 동해안에 밀약을 한 거다라고 이제 공개했다 그래요. 좌우지가 그 인물이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지던 시대에 대통령을 했던 그 루즈벨트. 그 사람의 보니까 가문이 부자였대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장로님. 네. 그 루즈벨트 가문이 아버지들이 장로였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뱅커 은행가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은행가고 예. 부자고. 예. 루스벨트는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분인데 네. 그 집안이 원래 부자고 귀공자처럼 자랐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야 당연한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하는 동안에 항상 약자를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재벌 독재를 냈던. 해체했던 사람이에요. 아, 해체요? 예, 예. 그 루스벨트 대통령 되기 한 20년 전에 셔먼 엔타이 트러스트 로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거는 이제 독점기업 해체를 위한 법이었는데 네. 재벌들의 압력 때문에 그 다음에
몇 대통령은 그 법을 집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루스벨트가 들어와서 그 법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재벌들 반발이 아주 심해지니까 네. 루스벨트가 한 얘기가 정부는 모든 기업의 파트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니어 파트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니어 파트너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격이죠. 그런 교육도 격이 높은 거죠. 예. 파트너인데 여러 좀 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도적 지위에 있는 파트너다. 파트너는 파트너지만 내가 장이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정부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독점기업 해체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럼 해체가 됐나요? 그때? 됐죠. 어떻게 그게 독점기업 해체될 수가 있죠? 재판하고. 그런데 재판 대법원이 그때는 또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아서 네. 그 법을 제대로 판결을 안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네. 미국 역사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두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하고 테오도르 루스벨트인데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것만 행사를 해야 된다. 네, 헌법에 정한 내용만 해야 된다. 네, 범인에서. 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과 테오도르 루스벨트 두 사람은 네. 대통령은 헌법에 하지 말라고 만 안 하면 된다. 규정한 거 외에는 모든 권리를 대통령이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 전쟁도 링컨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남북 전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한번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구워올 수 있다면 링컨을 구워다가 네. 남북 통일시키고 그러게요. 테오도르 루스벨트 불러다가 경제 문제 해결하고 네.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네, 복지를 하고. 네, 그분이 사선이 됐거든요. 네. 최초라면서. 근데 최초. 어떻게 그게 사선이 가능했습니까? 그때는 헌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1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네. 트루만 대통령이 네. 계승을 했죠. 그리고 루스벨트가 그걸 한 다음에 연임 2번 이상 안 하기로 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름은 조지 워싱턴이 안 했죠. 일부러. 관례가 예, 이게 전통이 됐죠. 네. 근데 미국은 역사를 보면은 좋은 전통이 성문으로 되지 않아도 지켜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마음을 먹었던 탓도 있지만은 네. 둘째는 안 하면 국민이 자꾸 여론이 심해지니까 네. 그리고 언론이 그만 놔두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불문 전통, 좋은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문이란 얘기는 문서로 정리되지 되지 않은 헌법으로 안 되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다. 네. 그런 전통들이.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2번 이상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루즈벨트 네. 대통령이 사선까지 되니까 2번 이상 당선되기라는 게 힘들다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할 생각들도 못했지만 네. 그런데 그래서 없었다. 루스벨트는 아주 잘하는 대통령이기 잘해서 때문에 네. 그 4번이나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루즈벨트 사후에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소아마비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임기가 대통령 끝날 때까지 아무도 국민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장마철만 사진에 잠깐만 그렇게 그런데 기자들은 네.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건 얘기를 이제 쓰지 않기로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전쟁 중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 단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루스벨트가 테오도르 루스벨트 친척이라고요. 아, 그래요. 예. 성이 같더라니. 예, 그리고 FDR 부인인 엘라노 루스벨트가 테오도르 루스벨트 조카, 형님의 딸이에요. 아, 누가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인, 예. 엘라노 루스벨트. 루스벨트가 누구? 테오도르 루스벨트, 할아버지의 아니, 형님의 딸. 근데 어려서 부모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아마 다 양육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양육해서 결혼한 거예요? 양육해서 이제 여기서는 동성동본 결혼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은 가문끼리 결혼이 가능합니까? 결혼하죠. 예. 오. 사촌간에도 하죠. 유태인들의 전통이 그거 아니에요. 저희 자기들끼리 결혼한 거. 그 지간간이 다 유태인의 혈족 있기 위해서 그 진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가능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 가문이었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가장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는 엘라노어 루스벨트 거예요, 미국에. 엘라노어 루즈벨트가 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 대통령의 부인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그분도 그 집안이 부잣집 출신인데 약자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소아마비자이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인이 기차로 전국을 1년에 3만 6천 마일도 다녔다고 그러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또 국회에 어떤 법이 이런 게 나쁘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동조해서 이건 내가 생각해 나쁜 법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가서 내 고치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어머. 그래서 전혀 우리는 몰랐던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을 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첫 번에 했어야 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 같아. 남편이 그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걸 전 국민이 모르게 한 게 그건 부인이 아니고, 네. 결국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남편 대신 많은 전국을 오랫동안 누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연설도 잘하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고요. 미국의 초대 노동장관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부인이 얘기를 해서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집권한 게 몇 년부터 몇 년인가요? 1933년인가? 1933년부터 1941년까지인가요? 41년까지. 네. 근데 어떻게 사선이 돼요? 그럼 13년이면 사선이잖아요. 12년 하면은. 그러니까 33년부터 12년이 45년인데. 네. 그러니까 31년 모양이구나. 31년부터, 그러니까 45년에 죽은 거예요. 41년에 죽었을 거예요. 41년에 죽었다. 네. 그런데 2차 대전 이전에. 예. 그런데 대공황이 1929년에 났지 않습니까? 네. 대공황을 완전히 돌려놓은 사람이 루스벨트예요. 그러니까 대공황 직후에 대통령이 된 거네요. 대통령이 누군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 대공황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증권 거품. 네. 주식 시장의 거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로우라는 걸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요? 시큐리티 앤드 익스체인지 로우라는 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네, 거래소법. 예. 그래서 회계감사제도 철저하게 하고
더 공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공황을 돌려놨어요. 이제 좋은 경기로. 그리고 루스벨트 말년에 원자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트루먼이 부통령이었는데 원자탄이 발명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부통령한테도 알리지 않고 했는데 그 원자탄 실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1945년 3월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3월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무기 있는 걸 트루먼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미군이 막 밀리고 하니까 그러다 이제 일본 본토를 상륙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했는데 일본 본토를 상륙하면 최소한 미군이 10만 명은 죽을 거다 그런 예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원자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독일은 5월인가 항복을 한 셈인데 일본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 인드라 간디라고 인도 수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970년대에 트루먼 비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 원자탄을 쓴 것은 인종차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유럽엔 쓰지 않고 아시아에만 썼느냐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인드라 간디요? 인드라 간디래요. 인도 수상. 인도의 수상이 인드라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이 아주 그 서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하트마 간디는 알아도 인드라 간디는 잘 몰랐는데. 여자 수상. 여자 수상으로 인드라 간디가 서방의 강권 구주의를 비판을 많이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린 것은 인종차별이었다라고 비판했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커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디 루스벨트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네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에스마가 있었어요. 이 천식. 그래서 몸이 아주 약했다고요. 그리고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루스벨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항상 쓰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운동을 시키려고 집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약한 몸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17살쯤에는 보통 뭐 간단한 육상대회나 그런 거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소아마비라면서요? 소아마비는 FDR이 소아마비고 테디 루스벨트는 아니에요. 테디 루스벨트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박싱을 또 좋아했다고. 그래서 어떤 젊은 육군 장교하고 박싱을 하다가 왼쪽 눈을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어머. 언제요? 젊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걸 또 평생 그걸 숨겼어요. 어머. 그래서 그 사람이 실명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무서운 나라네. 그리고 취미가 아주 다양해서 책을 19권을 썼는데 그 분야가 역사, 문학, 뭐 과학, 그렇게 다양한 부분의 책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공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그 독점기업 해제한 그거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연보호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미국의 그 국립공원들을 가장 많이 만든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벌목업자들이 그 나무 그냥 잘라가 버리고 놔두면 산이 다 죽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다음에 벌목업자들이 나무 자를 땐 반드시 새나무를 심고 잘라가도록 그런 법도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었고. 이야. 그리고 월스트리트 그 방만했던 기업 관행 네. 그걸 다 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때 제일 유명한 은행가가 JP 모간이라는 사람인데, 예. 지금까지 세계적인 네. 은행인데, 그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엔타이트러스트 로우가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모두 그 대기업가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루스벨트가 와서 그걸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JP 모간이 이제 화가 났다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뭐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네. 그 당신 법무장관 내 사무실로 보내면은 우리 변호사하고 잠깐 상의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지. 네. 그런데 루즈벨트가 뭐라고 했어요? 루스벨트가 지금 미국 기업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법 규제하는 법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회에서 합병들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때 US 스틸 컴퍼니라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니까 있는데 거기서 카네기 제철 회사가 또 제일 큰 회사. 네. 두 회사하고 합병을 JP 모간이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허가 안 해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스벨트에 와서 그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면서 그 위법하면 아무 때고 깨는 거 각오하면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업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사회주의자라고 모두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네. 누구를 비판해요? 루즈벨트요. 루즈벨트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철저히 자본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이 중요 기업의 공유화거든요. 네. 그런데 루스벨트는 전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국유화는 하지 않고 그게 사기업으로 자대 남겨 두 대 경쟁, 엄밀한 자유 경쟁을 보장을 정부가 한다.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듣고 충격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 역사를 쓰다 보면은요. 네. 더러 독자들 중에도 미국도 뭐 별거 아니네. 그래 똑같네. 그런 코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똑같지만은 미국은 그건 150년 전에 한 일이에요. 그리고 100년 전에 다 고친 일이라고. 그 일이 우리는 한국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네. 같은 자본주의라도 100년, 125년, 150년이 뒤따라가고 있는 자본주의예요, 우리는. 그런데 루스벨트가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제도는 재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다. 그런 제도가 필시가 더러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주운전하는 제도 가장 나쁜 제도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자본주의의
제1차 원리는 자유 경쟁이에요. 그렇죠. 예, 자유 경쟁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네. 사회주의보다 더 나빠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특혜나 이런 것도 그래서 나쁜 거죠. 정경이 유착이 되면은 사회주의보다 나쁘다고. 그런데 미국의 테오도르 루스벨트나 FDR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90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네. 그 노조 운동을 또 허가해줬고 완전히. 그리고 루스벨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대통령이 막 된 다음에 저 석탄 광산 등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예. 시설을 안 해주고 저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공장 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도 공장이 가지고 있고 예. 거기서 비싸게 물건 받고 말이죠. 네. 그래서 루스벨트가 노조 대표하고 저 기업 대표들하고 백악관으로 불렀다고. 네. 그래가지고 당신들 이거 타협하시오 하니까 기업 측에서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육군을 내가 보내지. 기업으로 육군을 보내겠다고? 그때 파업들 하고 있으니까.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육군을 보내서 이제 광산 광부 노릇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군을 보내서 파업 현장을 막 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로 하여금 광산 노동 일을 하게 하겠다. 하겠다. 예, 그러면서 저 기업주 보고 당신은 광산만 소유한 거지 노동자들까지는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이지. 네. 근데 지금 당신이 노동자도 꼭 물건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업이 중단이 됐고 6개월 안에 전부 해결이 됐다고. 그런 정도로 그 아주 집행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무부하고 이제 상무부에다가 회사를 좋은 회사, 나쁜 회사로 구분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나쁜 회사는 잡을 것, 예, 좋은 회사들은 도와줄 것,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자기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네.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독점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을 무한대의 재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재벌들이 지금은 구멍가게까지 다 한다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유경쟁이 아니지. 그렇죠. 네. 특혜로 그냥 일관돼. 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들리세요? 지금 너무 주옥 같은 강연인데요. 이거 정말, 우리 이거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둘인데, 1900년대 초반의 대통령이 테오도르 루즈벨트이고, 1940년 직전에 30년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둘은 가문 사이고 친척 관계였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 다음으로 집행력이 강했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일은 독점 금지법, 재벌 해체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철저히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다. JP 모건하고는 친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 미국에게 집행하게 했던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이제 별장을 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가 태프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집권을 해서 그 몸이 소아마비였고 평생 휠체어를 탔지만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남편 대신 전국을 누비면서 귀족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가장 약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나쁜 법들은 다 없애는 그런 조치를 했고, 최초의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도 이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그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장관이 됐었다라는 이야기. 무엇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해서 금융거래법, 증권거래법이라는 걸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었다라는 이야기.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 들으셨어요? 일어나! 지금 새벽 3시라고 자고 있는 사람들 빨리 일어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지금 자면 되겠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집중하느라고 말이 없는 건가? 다 자는 건가? 이 중요할 때. 그리고 잠깐만, 너무 좋은 말씀과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군요. 이런 지금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니, 어떤 루즈벨트요? 테오도르 루스벨트. 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알려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잘 들어주지 않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때 만화에 루스벨트가 항상 채찍은 큰 것을 들되 말은 조용히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도 네. 큰 채찍을 가지고 가서 조용히 잘 해보자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사실은 그러지도 않았대요. 그 채찍도 크고 소리도 컸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다. 강한 사람인데 24살 때 뉴욕주 하원 의원을 했어요. 24살에. 네, 24살에. 그래서 그 뉴욕시 부정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는 입법을 그 사람이 이제 해서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썽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성 정치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뉴욕 주지사를 하고 그랬는데, 네.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미국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되고 나면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부통령? 부통령이 되면은 시끄러운 정치인도 조용해지는 자리라고. 그래서 테오더 루스벨트 입을 좀 막으려면 어떡하느냐 해서 맥킨리 대통령 부통령으로 앉혔다고. 그래서 그게 몇 년도인데요? 40년대 선거죠. 1940년 선거인데 맥킨리 대통령 두 번째 임기예요. 네. 그런데 맥킨리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3월 달에 취임식을 하고 9월 달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거 시끄러운 사람 앉혀놓으려고 부통령을 시켜놨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국 변혁을 시킨 사람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부통령으로. 그게 1901년에 부통령으로, 그래서 홀수로 시작했구나. 그러니까는 부통령으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3년 반 전 대통령 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선되고. 자기가 재선이 됐죠. 재선이 되고 그동안에 하여튼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 전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 사람이 36살 때인가 해군 차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맥킨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데 미국이 해외 영토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느냐가 문제가 됐을 때예요. 네. 그런데 전부 이제 조심들을 하고 있는데 루스벨트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 나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런데 해군 장관이 어느 날
사무실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해군 차관이 장관 대행하잖아요. 네. 그날 이 사람이 설마. 그 뷰얼빈이 그때 스페인 영토인데 미군이 거기 그 근처에 나가 있었어요. 미국 해군들이. 네. 거기다 그 함대 사령관이 루스벨트 친한 사람인데 네. 거기다 전보를 보내요. 네. 혹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지시만 날이면 출동할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스페인이 세계 최대의 해군 국가였는데 네. 병력이 뷰얼빈의 절반이 있었고 큐바의 절반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스페인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렸다고. 장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고등날 장관이 와보니까 벌써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뷰얼빈에 있는 스페인 함대를 며칠 안에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테오도 루즈벨트가? 미국 해군이. 어머. 그러니까 스페인 전 세계 함대의 절반을 어머. 없애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큐바에 이제 있었는데 큐바를 미국이 항상 먹고 싶어 하던 나라라. 거기 그 사탕 농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뷰얼빈 그렇게 한 다음에 큐바에 있는 함대도 또 전멸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이 형식적으로는 4개월 걸렸는데 전멸을 당한 것은 한 2주 사이에 완전히 없어버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큐바가 미국 식민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큐바 얘기를 다시. 네. 그러니까 뷰얼빈은 그렇게 해서 전멸시키고 그다음에 큐바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해군 스페인 해군을 다 없애버렸다. 또 미 해군이? 미국 해군이. 그렇게 해서 큐바가 넘어왔어요, 미국에. 그리고 뷰얼빈은 2천만 불을 주고 사고 스페인으로부터. 근데 그때 구암이니 뭐 그런 것도 다 미국으로 넘어왔고. 괌이 지금 네. 그 뷰얼빈 근처예요? 예, 그 남태평양이 쪽이죠. 그쪽에 있는 게 웨이크 아일랜드, 미드웨이, 구암. 그런데 그 전에 1949년 그때부터 벌써 하와이는 또 미국이 아주 미국 거라고 공표를 하고 다니고. 원래 미국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도까지요? 1880년대까지 왕국이었죠. 왕국이었는데. 그런데 1849년부터 미국 선교사하고 포경업 하는 사람들, 사탕수수 재배하는 사람들이 막 건너가서 실권은 뺏은 셈이에요. 그러나 왕국으로서 존속을 하다가 1882년도인가 그 미국 영사가 주동이 되고 미국 해병대가 군함 타고 와가지고는 그 왕정을 정복시키고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미국하고 합병하게 해달라고 조약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때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대통령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 상원에서 깔아 뭉개버렸어요. 그거는. 그래서 합병이 못 됐죠. 그랬다가 스페인 전쟁이 끝난 다음에 1889년에 그것도 하와이도 먹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89년에. 그래서 이제 뷰얼빈도 미국에 들어왔고 큐바는 식민지 비슷하게 됐죠. 그때 뷰얼빈을 좀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맥카서 장군 있죠. 맥카서 장군 아버지가 육군 중장으로 그 하와이 뷰얼빈
사령관이요. 군정화 사령관. 그리고 민간인 가바나가 더 높은데 그 사람이 테프트였다고. 테프트가 카스라 테프트의 그 테프트. 네, 테프트가 저 메카더 아버지의 이제 말하자면 상관이에요. 민간인데. 그런데 두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메카더 아버지가 1년을 거기서 커맨더를 하다가 이제 테프트가 아니 이제 루스벨트가 건강이 좋지 않다 뭐 그런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뭐 빨가벗었는지 어쩌는지 몸을 보이면서 나 보라고 말이지. 내가 이게 무스라는 게 큰 사슴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큰 사슴. 네. 거기다가 순놈이면 그 뿔이 엄청나게 많고 그 강한 남성상을 표시할 때 미국에서 불무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루스벨트가 내가 봐라 내가 불무스 같이 생긴 사람 아니냐고 말이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네,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걸 신문기자들이 이제 빌고 와서 불무스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니까 아 그 좋은 이름이라고 말이지. 그리고 불무상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막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여러분이 못 들으신 부분, 예,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저기 부하였던 테프트에게 그 대통령을 물려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영향력 하에 테프트가 있다라는 비난을 할까봐 1년 동안 해외 여행을 간답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더니 테프트가 너무나 정책들을 잘못 펴가지고 그 미국 국민들이 테오도가 돌아와야 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화당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그 저기 공천을 안 주는 바람에 정당을 따로 독립시켜서 거기서 출마를 하게 됐고 그 당 이름이 뭐 정식적인 당명이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레시브 파티가 예, 프로그레시브 파티라는 그런 정당 이름이었지만 당시의 언론이 불무스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이유가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을 누군가 퍼뜨렸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주 강인한 숫사슴 같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리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못 들으셨습니다. 예. 자, 지금 한밤에 진행되는, 금세 다 들어오셨네. 예. 자, 한밤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역사들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 역사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미국 역사는 독립했다. 영국에서. 그 다음에 남북전쟁 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 참전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테프트 뒤에 윌슨은 경제정책을 잘 못했으니까 경제공황이 왔겠죠? 윌슨 때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뒤 후보 대통령 네, 때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원래는 엔지니어인데요. 네.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였대요. 예.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아주 공황이 있고 어려웠을 때 미국이 도와줬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가서 맡아서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능한 행정관